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이승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뭘까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반인이 자신의 빈 방이나 별장을 여행객에게 빌려줄 수 있도록 만든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집 전체에 살아보는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광고 카피를 내걸면서 인기를 얻어 여행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용해봤을 만큼 유명한데요. 하지만 숙박 전문 업체가 아니다 보니 몰래카메라 등 피해 사례가 나오는 일이 흔하고 대처도 쉽지 않죠. 자세한 내용 기획치드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행을 한다고 하면 호텔이나 리조트를 예약해서 가곤 했는데 최근에는 자신의 집을 임대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그 가운데 벌어진 어떤 끔찍한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여행객들이 많아져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승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에어비앤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이트인 건가요? 네, 에어베드와 브렉퍼스트의 합성어인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제공하는 집주인과 여행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로 지난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방이나 집, 별장 등 사람이 지낼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데요. 집주인에게는 수입을, 여행자에게는 가정집 숙박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집주인과 여행객이 집을 공유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공유를 사업화한 게 바로 에어비앤비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가 아니라 집주인과 여행객을 어떤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로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호스트와 게스트가 에어비앤비의 플랫폼을 통해 집이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건데요. 즉 소비자끼리 거래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낯선 형태의 숙박이었는데 이제는 꽤 인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3만 4천여 도시에 200만여 명의 참여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 1월 에어비앤비는 한국 진출을 발표했는데요. 여행객이 일반 가정집에서 묵기 때문에 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현지 문화까지 체험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다죠? 네, 맞습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류는 레저와 비즈니스 여행객이었으며 올해 전체 레저 여행객들의 25%가 에어비앤비에서 1회 이상 숙박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9%보다 늘어난 수치인데요. 비즈니스 여행객들도 지난해 18%였던 것과 비교해서 23%로 증가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은 전통적인 호텔 숙박을 대체하는 그 한 방법으로 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문제는 그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나눠볼 텐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던 건가요? 가장 먼저 일본에서의 피해를 들 수 있습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은 위치상 가깝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요. 얼마 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한 한국인이 자살 현장의 목격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매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한 숙소가 자살 현장이었다고요?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네, 일본 여행 정보를 교환하는 한 커뮤니티에 후쿠오카에서 지인이 자살 사건에 휘말려 서울경찰서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지인이 에어비앤비로 숙소를 예약하고 집을 찾아갔다고 밝혔는데요. 네. 집주인이 열쇠가 있는 위치를 알려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누군가 현관에서 목을 매단 상태였다고 합니다. 지인은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러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닿지 않았고요. 그렇군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인데요. 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받는 중인데 피해자로 몰릴까봐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지인이 일본 여행을 갔다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했던 숙소에서 자살 현장을 발견하게 됐고 그 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된 거군요. 네, 글쓴이는 혹시 주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 해서 신뢰를 무릅쓰고 글을 올린다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민이나 현지 여행객들에게 도움을 청한 걸로 보이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네, 몇 시간 후 글쓴이는 후기를 통해서 지인이 조사에서 풀려나 한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다. 여행 계획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유언비어처럼 떠도는 이야기는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정확히 확인된 사실인 건가요?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사실관계를 두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국내 한 신문사에서 일본 후쿠오카현 경찰본부에 확인한 결과 한국인이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이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설렘을 가득 안고 여행지의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 자살 시체를 발견했다.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자, 그것도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를 통한 그런 숙소였다는 게 더욱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이 기자, 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더 많이 있다죠? 네, 얼마 전에는 일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에어비앤비 몰카 발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는데요. 글쓴이는 일본 후쿠오카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았는데 자기 전에 화재 경보기에 갑자기 초록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무언가 이상해서 자세히 살폈더니 화재 경보기 안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집 천장에 붙어있는 그 화재 경보기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던 거군요. 네. 심지어 글쓴이는 그곳이 전에도 머물렀던 곳이라서 다시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시 에어비앤비 숙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첨부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진들을 살펴보면 화재 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 뒤에 전원 버튼이 있었는데요. 몰카 영상이 촬영된 메모리 카드도 삽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게 아니라 화재 경보기처럼 생긴 몰래카메라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포털 사이트에 화재 경보기 몰래카메라라고 검색만 하면 바로 나오는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이네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몰래 촬영된 영상이 담긴 메모리 카드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네, 피해자는 메모리 카드를 꺼내서 안에 담긴 영상을 확인했는데요. 자신과 일행이 들어올 때부터 몰래카메라를 발견하는 모습까지 전부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메라 렌즈가 향한 곳은 침대였다고 하는데요. 네. 만약 그때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어떤 영상이 촬영되었을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네, 그 후기도 정말 궁금한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네, 글쓴이는 후쿠오카 한국총영사관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해당 숙소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요. 검증 결과 해당 화재 경보기는 몰래카메라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행히 이번 경우는 미리 발견을 해서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서와 같은 또 여행지죠. 일본에서는 성범죄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요. 네. 얼마 전 한 일본인 남성 호스트가 숙소를 빌린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해당 남성이 이번에 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남성은 지역 관습이라면서 손님에게 술을 권했고 피해 여성은 인사치레로 마셨다고 합니다. 이튿날 새벽 1시쯤 피해 여성은 주인이 자신이 덮고 있는 이불 아래쪽을 들추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는데요. 네. 그 길로 바로 그 숙소에서 나와서 호텔로 짐을 옮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 피해 여성이 술에 취했다면 성폭행과 같은 어떤 피해를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자, 근데 왜 그 남성은 당시에 바로 처벌을 받지 않은 건가요? 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국 후 바로 에어비앤비 측에 해당 숙소의 영업 정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호스트가 나쁜 의도를 품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고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일본 경찰은 성범죄 혐의가 없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합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주인에게 경고와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와 같은 법행 미수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영을 해오던 이 일본인 남성은 결국에는 같은 범죄를 한국인 여성에게 저지르게 되는데 자, 대체 왜 이런 피해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걸까요? 에어비앤비는 여행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숙소를 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해외 여행객들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스트가 따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해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피해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면서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공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죠. 네, 물론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에어비앤비에 따른 피해가 잇따르면서
최근 미국에서 에어비앤비 지옥 사이트가 개설됐는데요. 지옥 사이트. 네, 이 사이트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 사용자들에게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이 겪은 여러 가지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가면 피해 사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꽤 다양한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요. 에어비앤비 지옥 사이트에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방을 바꾸고 예약 취소를 거부하는 행위, 투숙객을 괴롭히는 집주인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이용 규정은 전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 역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게스트들이 피해를 입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게스트만 입는 건 아니잖아요. 집주인도 투숙객처럼 어떤 지옥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지난 2015년 영국 런던에서는 투숙객이 집주인 몰래 해당 집에서 마약 파티를 벌이는 사건이 네.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에어비앤비 지옥에는 이처럼 게스트가 집에서 불법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집을 망가뜨리는 행위, 에어비앤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게스트로 찾아와 돌려보낸 사례 등 집주인이 겪는 고통도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정말 양쪽 모두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숙박 공유 서비스를 두고 전 세계 논란이 정말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합법성 논쟁 역시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금전 문제와 성범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기존에는 없던 어떤 새로운 숙박 시장이다 보니까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에어비앤비 내부적으로도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내부적으로 기술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모든 에어비앤비 사용자가 차별금지 조항이 담긴 새로운 약관에 동의하게 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를 내어놓고 있고요. 하지만 금전, 성범죄, 인종차별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전가 등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자체적인 대책 마련도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에서는 또 논란이 더 심각해요. 국내에서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보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국내법상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숙박 관련 업태로 등록돼야 합법적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아직 없는 상태인데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로 책임에 대해 강제성을 부여하기도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는 공간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다는 어떤 순수한 취지가 편법과 탈법으로 인해서 좀 변질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박을 공유해서 이익을 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지난 2015년에는 에어비앤비를 통해 국내에서 영업한 부산의 A씨와 서울의 B씨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불법성을 인정한 국내 첫 판례인데요. 이 결과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사회 흐름에 적합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보다 좀 확실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를 미리 막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에어비앤비를 통해 예약한 숙소에서 벌어진 어떤 피해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후기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도 가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칭찬보다는 불만글을 꼼꼼히 챙겨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고가 많이 발생한 일본의 경우 오시마랜드 사이트에서 방문하게 될 숙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사이트는 자살 사건, 시체 유기 사건, 살인 사건 등 과거에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던 건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행객이 먼저 확인하고 조심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수많은 여행객들이 이용해 오고 있는 에어비앤비 서비스,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저렴함과 또 다양한 체험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인종차별이나 숙소 몰카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더욱 요구될 것 같고요. 또 관련 대책도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키워드 포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